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나이대별 상관없이 이 자외선 때문에 색소 침착이 발생이 돼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여성분들이 특히나 좀 많이 그쵸, 그런 그쵸.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색소 침착에 생기는 원인과 기미, 주근깨, 잡티 같은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 좀 되게 어려운 질문, 한 시간은 넘게 해야 되는 질문인데, 색소는 근본적으로 색소가 있는 이유, 우리는 노란 황인종이라서 전반 기본적으로 멜라닌 세포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것도 백인들이 없는 건 아닌데 훨씬 잘 발달되어 있다는 소리죠. 흑인들도 얼굴이 탄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흑인들도 햇빛을 많이 쬐면 더 까매져요. 근데 우리도 햇빛을 많이 보면 까매지죠. 까매지는 건 햇빛에 있는 자외선이라는 게 대기에 있는 성층권에서 자외선이 다 반사가 되어져야 하는데, 요새는 성층권이 많이 붕괴된 것도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되는 자외선들이 있어요. 이런 데서도 자외선은 다 형광등에서 조금씩은 나오거든요. 자외선이라는 아이가 침투력이 좋아요. 적외선은 침투력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거의 살 가까이 갖다 대야 침투하는데, 자외선이 저기 있어도 침투가 돼요. 침투가 되면 이 아이가 몸에서 막 자극을 해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포들을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들어오게 하려고 피부에서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이라는 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자외선을 막으려고. 그래서 까만 걸로 방어막을 치는 거죠. 그래서 히키코모리 같이 집에만 있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솔직히 막 불도 꺼놓고 있을 거다. 자외선 쬐는데 안 발라도 돼. 자외선을 쬐질 않는데. 근데 이런 형광등에서도 최소한의 자외선들은 나오기 때문에 태양광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러고 우리나라보다 좀 더 남쪽으로 적도 쪽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이, 그래서 우리 동남아 갔다 오면 빠릿하잖아. 자외선 차이가 그렇게 훨씬 많이. 물론 한국에선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더 많고 해외여행 가면 많이 돌아다니니까 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자외선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이 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외선을 막으려고 색소들이 나오는 거다. 이건 정상적인 세포. 그냥 우리 까맣게 타는 거. 우리 흔히들 태닝 하셨어요? 라고 묻는 사람들. 근데 사람들마다 얘는 날 때부터 노래, 얘는 날 때부터 좀 까만 편이야, 얘는 날 때 무슨 베인 같았어. 이 사람마다 또 격차 있는 것처럼 사람들마다 아마 유전자에 써있을 거예요. 집안 대대로 기미가 있어. 집안 대대로 주근깨가 있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아주 독특한 색소들, 이거는 자외선의 방어막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간 병이죠. 그래도 이거 그러니까 기미, 주근깨 이런 아이들을 병명으로 얘네한테 병명을 각각 지어준 건 병이기 때문이에요. 유전자 어딘가에서 에러가 있었겠죠. 그래서 햇빛만 받다고 올라오는 기미는 사실 없어. 기미가 좀 더 진해지겠죠. 기미도 색소가 모여져 있는 거니까 어떤 특정 층에. 주근깨랑 기미는 층 자체가 좀 달라요. 주근깨는 되게 겉에층, 표피층에 가깝게 있고, 기미는 진피층, 뒤쪽에 있어서, 주근깨는 요새도 그렇지만 IPL 비슷한 레이저들 한 번 정도 내지는 두 번 정도 맞으면 딱지 떨어져요. 그러고 없어져. 그랬다가 또 한 6개월쯤 지나면 또 햇빛에 노출되면 주근깨가 올라와. 그래서 주근깨 환자들한테 IPL 시술은 요새 워낙 많이 저가라서 이게 너무 싫으면 올라오기 시작할 때 한번 레이저 IPL을 하시면 아마 그 애는 크게 주근깨 때문에 속상하지 않으실 거라는데, 더 깊은 층에 있어서 사실 기미 있으신 분들은 되게 오랫동안 치료를 해서 뭐 레이저 토닝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상당히 오랜 기간. 그러고 기미는 되게 건강 안 해 보이는 게 아니라 무슨 근심 있나?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서 치료들을 많이들 권하시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치료는 말씀해 주셨지만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레이저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주로는 사실 레이저가 가장 덜 아프죠. 치료에 레이저 치료를 하면 병행할 수 있는 치료들도 있고요. 주사로 직접 비타민 C를 쓰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뭐 트라넥삼산이라는 주사를 쓰기도 하고, 연어 주사, 뭐 신데렐라 주사, 배국 주사 이렇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넣는 주사도 있고요. 또 혈관으로 맞는 주사도 있고요. 연어 주사는 이 피부 재생 효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연어 주사는 내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것도 집 짓는데 벽돌이나 시멘트나 이런 거라고 기본 자료예요. 이 아이를 주사를 맞거나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색소가 멜라닌 세포에서 만들어진 멜라닌이 쫙 깔려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가서 처치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연어주사를 맞으면 얼굴에 좀 더 생기가 있어지고 톤이 밝아지니까 전반적으로 칙칙하던 게 환해지는 느낌? 우리가 스킨 부스터, 연어주사를 포함한 다양한 스킨 부스터들은 뭐 샤넬이든 뭐든 이런 류의 부스터들은 사실 피부 톤을 조금 밝게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있는 칙칙함이 사라지니까 조금 건강해 보이고 색소가 덜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이가 근데 이제 또 색소들 중에 김이나 주근깨나 이렇게 이름이 그러니까 병명이 붙여지는 말고 PIH라고들 하는데 염증, 착색 같은 거 우리가 상처나면 나중에 어릴 때는 상처 났으면 흉터만 있는데 나이 들어 상처 나면 이게 검게 변해 있잖아요. 착색되는 거예요. 이건 착색은 아물어야 될 시기가 사람 몸이 피부가 치유되어야 될 시기가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시기에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착색들이 남는 경우도 꽤 있어요. 뭐 복부에 큰 흉터들 보면 좀 검게 변해 있거나 붉게 변해 있거나 이런 건 착색들이 돼서 그런 건데 특히 언어주사 같은 것들이 착색 반응은 좀 많이 없애주는 것 같아요. 근데 김이나 주근깨를 없애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수술 후에 남는 켈로이드 이런 켈로이드. 것도 이런 부분으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켈로이드는 사실은 좀 더 단순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요. 켈로이드는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섞어서 주사를 놓으면 켈로이드 흉터가 없어지는 건 뭐 모든 의사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원형 타이머 생겼을 때 똑같은 걸 쓰고요. 그러면 좀 유명했었던 신데렐라 주사도 요즘 인기가 많는데 어때요 이런 건? 신데렐라 주사는 마찬가지로 얘는 항산화제예요. 항산화제. 우리 항산화제들은 전반적으로 산화 물질이라는 게 산화는 우리 쇠가 녹슬면 검해지죠. 이 산화라는 건 그렇게 산화가 되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항산화라는 거 산화되는 걸 막아주는 항산화제라는 뜻이에요. 항산화제에 맞으면 몸의 산화 반응을 감소시킴으로써 칙칙함을 좀 덜하게 하거나 피부가 죽는 걸 미리 막아주는 거지. 피부가 손상되기 전에 막아주는. 손상된 걸 막아주는 치료하는 거는 재생주사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항산화제 죽는 걸 막아주는 건데 피부는 매일같이 죽어나가요.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만큼 매일같이 살아 올라오죠. 피부 세포는 하나가 생겨서 28일 뒤면 각질로 떨어져 나간다고 해요. 세포 주기가 28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매일같이 올라오는데 죽는 애가 재생되는 애보다 더 많으면 칙칙하겠죠. 10개 빠지는데 5개 들어와. 그럼 5개만큼 늙을 거예요. 근데 그걸 도와주는 게 재생. 그리고 이 죽는 걸 좀 막아주는 게 항산화제라고 생각하시면 약간의 접근이 방식이 다르지 결과물은 비슷하다.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말씀드리는 그래도 가성비가 제일 좋은 그 주사 치료제는 뭘까요 피부에? 가성비. 가성비가 제일 좋고 제일 걱정 안 해도 되는 건 연어주사. 연어주사는 진짜 뭐 트러블이 날 게 없어. 주사 놓을 때 아픈 것 빼고. 그러고 뭐 가성비를 따지지 말고라 그러면 주름이 보겠죠.